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정말 많이들 지금 투자에 나서셨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개미라는 표현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많이 스마트해지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미분들은 이렇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꼭 이런 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로서의 팁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개미 때 지켜야 될 좀 팁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팁을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에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항상 이 투자가들이 지켜야 될 원칙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하는 방법의 원칙과 그 다음에 수비를 해야 되는 방법의 원칙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재강조드려도 나쁘지 않을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은 기업은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주주랑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합쳐서 최소한 50% 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 3점만 먹으면 무조건 스톱하는 분들은 굉장히 하수시죠. 왜냐하면 이 고스톱은 손절매가 안 되잖아요. 우리 타짜 영화에 보면 탄에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타짜가 계속 3고 4고 5고 가고 내 패는 광박, 피박, 그 다음에 3고 들어갔으니까 2배, 그 다음에 또 하면 4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손절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을 때 3점으로 먹다가 터질 때는 15점, 30점, 40점으로 터지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료방에 가입을 하셔서 1, 2% 초단타 치기를 하는 그런 매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99.9% 필패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0.001%에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따라서는 절대 안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매매입니다. 0.25%라는 어마어마한 거래세를 계속 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단타 치기 뭐 이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방법. 저희 회사의 매니저들을 처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일부러 포카를 쳐봐요. 예. 어떤 투자자문사 대표님은 면접을 보는데 최종 면접이 포카를 치는 거라는 분도 계세요. 예. 그 포카를 왜 쳐보냐면 첫 번째 포카를 쳐서 돈을 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패 좋을 때만 치면 돼요. 예. 근데 보통 원페어를 들고 허접한 원페어를 들고 그 판에서 블러핑을 해서 뻥카를 쳐서 돈을 따면 엄청 짜릿해요. 엄청. 그게 주식 투자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내가 잘 모르는 잡주를 투자해서 돈 벌고 나오면 엄청 짜릿해요. 그게 원페어 들고 돈을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성향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매니저는 카드에 확률적인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카드를 쳐보는데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는 주식 막 차트 보고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가 내일 먹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보면 다 나의 주식 투자를 망치게 하는 뻥카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칠 때 어쨌든 패가 좋을 때 이 패로
뭐 플러시가 들어온다든지, 그죠? 예. 그런 식의 원칙에 확률에 근거한 배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깔려 있는 패와 상대방의 배팅하는 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나는 스트레이트를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은 플러시를 들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그동안에 배팅한 돈이 아까워서 잘 못 주고요. 네, 인간의 심리가. 네,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지를 또 봅니다.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10번 해서 10번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타이거 우즈도 드라이브를 치면 그 드라이브가 페어웨이에 떨어질 확률은 80%가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내가 잘못 쳤을 때 그걸 리커버리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뛰어난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10종목 중에 10종목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틀린 종목에 대해서 내가 틀리게 본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내 고집을 꺾고 빠르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에 투자하셨던 걸 복기를 해보시면서 나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에 짧게 먹고 나왔고 크게 터지는 주식을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해서 투자에서 실패한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시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잘 돌아봐라 라는 말씀에도 굉장히 확 제가 찔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단기 투자라던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또 개미들도 많이 들으셔서 반대로 난 가치 투자할래. 이게 장기적으로 난 들고 있는 가치 투자할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요 한국장처럼 조금 변동성이 많은 장이라고 좀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10년,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5년 정도 내가 들고 있는 요 투자법은 과연 옳은 투자법일까요? 아니면 개미들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10년을 들고 가는 투자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다 옳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머징에서 지금 선진국에 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거의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오기는 왔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예. 미국은 어떤 혁신 기업이 탄생하고 아니면 어떤 소비재가 스타벅스가 됐든 쉑쉑버거가 됐든 아니면 요즘 치폴라라는 그런 멕시칸 푸드가 됐든 그게 이제 미국에서 1등이 되면 3억 3천만 명의 거대한 소비 시장도 있지만 미국에서 1등은 유럽 가서도 1등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아시아에 와서도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 명이 아니라 우리는 5천만 명인데 33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1등으로 발돋움하는 기업은 10년, 15년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업이 탄생을 했어요. 싸이월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유튜브보다도 훨씬 빨리 탄생했던 곰TV 같은 거. 그런 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업이라고 했던 걸 샀다가 없어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혁신 기업은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사는 게 맞고요.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싸니까 그냥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나 영탁 씨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분들도 소위 말하는 이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좀 오래 하셨죠. 근데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있고 거기서 엄청난
이제 인생 역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임영웅 같은 그래 노래 잘하는 분이 한 3,000명 정도는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많은 3,000명의 가치주들이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타는 행운을 가진 거는 행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치주는 그런 탤런트랑 그런 역량을 잘 보고 있다가 모멘텀이 생길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금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죠? 자금의 효율성을 지금 사서 30%를 먹을 수 있는 A기업에 사는 게 낫는지 언제 100%가 나올지 모르는 B기업을 사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지의 관점을 보면 항상 우리가 가치주를 살 때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모멘텀이 생겼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가치주 영역에 있거든요. 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PBR 0.4, 0.5 엄청나게 순자산 가치 대비 싸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PBR 0.5 전후였어요. 그래서 PBR 0.5라고 무조건 사서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기 쇼크를 겪고 나서 페드가 돈을 풀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런 구조조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생산시설에 대한 여러 기업들이 망하고 그러면 이제 캐파는 줄어들었는데 소비가 회복되면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영역에 있는 그런 경기 민감주를 살 때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초입에 조금 늦더라도 경기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거는 옳지 않군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개미 투자자들의 또 신으로서 가스테이크 전무님 오늘 모셔서 저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